집값 눌렀는데 살 집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값은 눌렀는데 이런 상황들이 생겨졌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네요. 집도 안 보고 계약했네요. 막차 수요 몰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임차 물량이 없잖아요. 임차 물량이 없으니까 임차를 새롭게 구하는 사람들이 월세를 가려고 하든 전세를 가려고 하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하게 매수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 급한 매수자의 전환과 5월 9일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도자가 막바지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막바지 결합을 이루고 있는 그 결과 지금 4월과 5월 초반까지는 거래량이 급등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예상이 되는데 어떤 근거로라고 하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비슷한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아직까지 월요일 날 거래량들이 다 집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매월 25일 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집계가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 1월 25일 기준 여기가 25일입니다. 1700건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700건 여기죠. 여기 1월. 그리고 2월 달은 2200건 여기 형성이 되었을 때 5900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건 요게 2월 요게 3월이네요. 3월에 2015건 정도 되었을 때 5400건인데 아직 집계 중입니다. 요것도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는 한 5700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5700에서 5,800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해 보시면요. 4월달 보십시오. 4월달. 거래량이 지금 2월달 2,000건인데 지금 3,180건이 나왔습니다. 25일 기준으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엄청 많이 나왔냐. 9월 25일하고 3월 25일, 6월 25일이 거래량이 2025년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데가 6월,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데가 3월,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던 데가 9월입니다. 9월에 2,800건이 거래되었을 때 25일 기준으로 이때 8,900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3,200건이 나왔을 때 10,000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3월보다는 낮고 그다음에 작년 9월보다는 높습니다. 거래량들이. 이게 최소한 8,000건 넘는다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수요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됐고 2025년도 3월하고 6월하고 9월이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데 지금 2026년 4월에 3,100건 집계 중이죠. 이 3,100건이 지금 작년 9월, 3월, 6월하고 비교해서 6월보다는 6월은 12,000건이었잖아요. 12,000건 될 때 4,500건이 나왔어요. 이 시 똑같은 시기에. 이거보다는 안 됩니다. 10,000건은 안 넘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8,000건 이상은 훨씬 훌쩍 넘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집도 안 보고 계약했어요. 막차 수요 몰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급한 매수자, 왜? 임차 물량에서 없어지니까는 급한 매수자로 전략을 한 거죠. 이거와 결합을 한 게 뭐냐? 5월 9일 양도세 감면이 사라지는 요 매도자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거래량들은 이런 식으로 3월달하고 2월달하고 비교할 때 그 가격의 격차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도 안 보고 계약했어요. 막차 수요 몰렸다라고 하고 지금 하루 이틀 내에 계약서 작성, 비거주 1주택 보유세 부담 매물 나올까 시장 관심이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죠. 지금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고가 주택의 물량들을 내게 했어요. 세금으로, 보유세에 대한 부분으로, 그리고 다주택자의 물량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양도세 중과 유예로, 중과 유예 철회로 중과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냥 일반 사업자, 임대사업자,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대출들을 막으면서 이 물량을 나오게 유도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요까지 갔는데 효과 없어요. 그리고 물량을 1주택자, 비거주 이쪽으로 물량을 내게 하기 위해서 장특공을 건드리고 있죠. 물량은 일부는 쥐어짜기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늘 말했지만은 시간을 둔 것, 본질을 건드리지 않은 것.
시간이 둔 거는 이 시간을 둘수록 지금 뭐 5월 9일처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하니까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가 급등을 하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거래를 유도를 하면요,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량을 내는 건 좋은데 물량을 내라. 그래서 거래를 했어. 가격이 움직이면은 투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물량을 내기 위한 노력이 있는데 이 물량을 내는 것이 강압적 방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불안한 심리가 가격을 더 자극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강남 발악이죠. 강남 고가주택 누르는 걸 바라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그걸 눌렀어요. 일단은 세금으로 누르고 하니까는 조금은 진정이 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게 확산이 되잖아요. 확산이 외곽으로 됐어.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도 지금 중저가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움직임들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강남이 떨어지기를 유도를 좀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실제로 강남이 좀 둔화가 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강남 집값 14억 두, 강남 상승폭이 둔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남 아파트값 KB 기준으로도 두 달째 하락, 이달의 낙폭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KB 지수의 낙폭들이 조금은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금매가 사라질 때 가격의 낙폭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금매가 없어질 때 가격들은 다시 뛰어오릅니다. 지금 요 하락들은 급한 사람들 이제 던지는 단계였고, 실질적으로 강남권에서 보유세가 무서워가지고 판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매들이 이제 거의 소진이 다 되었다. 그래서 진실은 이런 겁니다. 반등 조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매가 없어지면서 뭐 세제 개편이 변수가 된다고 했는데, 세제 개편이 되면은 작은 거래에 큰 폭의 상승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남 서쪽 반등 조짐 있고, 확산 15억 미만짜리 주택들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권에 이런 반등 조짐과 있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송파의 아파트는 9주 만에 반등하여 상승폭이 다시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문에서 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거래량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서울에서 2월부터 4월까지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전히 강북, SK시티, 성북, 중구, 노원 이런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지금 근데 5위에 송파가 있네요. 송파, 그리고 노원, 성북, 노원, 성북, 노원, 구로, 그 다음에 노원, 도봉, 노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은 데는 하급지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2월에서 4월. 그러면은 거꾸로 2월에서 4월이 아닌 4월에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거래량들을 보면 어떨까요? 요 노란색들 있죠? 요게 새롭게 순위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리센츠가 1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래량이. 송파에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잠실이 새롭게 진입을 했습니다. 잠실 엘스가.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새롭게 진입을 했고요. 트리지움이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엘리트 다 진입했어요. 이 순위권 안에, 서울 거래량 순위 안에 4월 달에서. 그리고 문정시형, 이것도 가락동, 문정동, 여기 있는 송파의 물건이죠. 송파. 지금 송파에서 진입을 새롭게, 원래는 2월에서 4월까지 하나밖에 없었는데 4월의 거래량을 보니까는 송파 쪽에서 진입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주공 6단지 하급지에서도 거래량이 순위가 좀 오른 데가 있고, 구로두산 같은 경우도 7호선 라인에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인프라는 좋지 않은데 위로 올라와 있죠, 거래량들이. 이런 식으로 서울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말한 바와 같이 송파에도 지수도 꿈틀거리고 있지만은 그와 또 유사하게 거래량들이 리센츠가 위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잠실 엘스랑 이제 헬리오시티랑 트레지움, 문정시형, 요런 송파의 상급지의 물건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거래량들은 5월 9일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량들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고, 3월달, 2월달에 대비해서 4월달이, 그리고 퍼짐 현상이 있는 동시에 다시 이렇게 뭔가 좀 돌아오는 양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심부에서 이렇게 가격이 쑥 올랐어요. 그리고 이 중심부에 있는 게 다시 축소가 됐죠. 이렇게 쭉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반면에 이 외곽이 쑥 늘었어요. 가격들이 나갔다가 다시 회귀해서 이쪽에 가격들이 조금 주춤하니까 돌아오는 양상들이 좀 생기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남권의 매물들이 이제 급매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매우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수급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가격은 작은 거래에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5월 9일. 당장 5월 9일이 돼서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거래량 급감은 매물 감소와 거래량 급감들은 확실히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가격의 변동폭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은 수급 불균형이 계속 유지가 되고 거래가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또 상승폭이 또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잡혔다 안 잡혔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거래량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거래량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 게 경기도도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2월에서 4월까지는 매교역 펠류시드 그 다음에 프루주 SK뷰 이렇게 이제 약간의 신축 위주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들 그리고 대단지의 환경이 좋은 아파트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다 이게 2000세대 넘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수원 거래가 이제 거래량 순이라는 게 2월부터 4월까지 거래량 순 수원의 권성구, 팔달구, 수지구, 영통구, 만안구, 팔달, 동안, 팔달, 군포, 팔달, 동안, 영통, 김포, 파주는 운정 아이파크. 요게 이제 좀 거래량들을 좀 많이 차지했네요. 근데 지금 4월 달에 거래량을 보면은 영통 파크원 요게 4위에서 1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리고 메가트리아 이쪽 비규제 지역이죠.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좀 있고 그리고 이 벽적골 우성한신이라고 이제 이게 망포역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요게 거래량이 좀 4월 달에 많이 늘고 있네요. 저가 아파트거든요. 저가 4억대 5억대 살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삼성역이 붙어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수원이 제일 많이 있어요. 지금 수원의 저가 아파트들이 좀 움직임들이 지금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 이런 벽적골 두산 한신 리모델링 아파트죠. 그리고 물량이 소진된 운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정 아이파크는 운정역 주변에서 가장 3대장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역하고 가깝고 학세권이면서 뭐 그런 지역들은 물건들 몇몇 개의 물건들은 괜찮아요. 그 단지들은. 근데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 벽적골 9단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순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온 게 요것도 벽적골 바로 위에 있는 신성 신안 쌍용 진흥 그러니까는 요거 신나무실 민영 5단지죠. 5단지도 여기 순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역은 화성 동탄구 동탄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거래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변화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약을 하면은 강남권의 약간의 가격의 매물들이 급매들이 소진되면서 다시 가격의 움직임들이 뱃머리를 조금 트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확산세는 그대로 돼 있고 경기도의 확산세도 유지가 되되 저가의 교육, 교통, 직장과의 근접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대단지 이제 이렇게 포함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들이 거래량들이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래량이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가격이 제일 많이 움직인 물건들은 아닙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이 많이 움직인 데는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 구리도 장난이 아니고요. 하남 그리고 광명 그리고 안양 동안구 이런 지역에서 가격의 움직임이 제일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짐이 있다는 거죠.